굽이굽이 이어진 백두대간의 중추에 산을 베개 삼아 골짜기 구름을 이불 삼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역 전체의 65%가 700고지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사람과 동식물이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진 땅이라는데요. 한반도의 심장에 자리 잡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이 평창에는 설악산과 더불어 강원도를 대표하는 산인 오대산이 있는데요. 오대산은 홍천군과 강릉시까지 그 자락을 넓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의 반 이상이 평창군의 동북쪽을 듬직하게 눌러주고 있죠. 그래서 평창 오대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대산 골짜기를 흐르는 내린천과 월정천은 서로 합쳐져서 오대천을 이루는데요. 오대천은 평창강, 송천 사이에 자리하여 평창의 3대 하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하천의 폭이 좁아 큰 지류가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대천은 조양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듭니다. 실제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 검령소입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지리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대산 우통수가 물의 빛깔이나 맛이 특이하고 다른 물보다 무거우며 한강의 시원이 된다. 결국 오대산의 물이 한강을 이루는 중요한 물줄기란 의미겠죠. 이 오대산의 물 중 평창 지역을 흐르는 강은 평창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곁으로 난 도로 역시 사행천인 평창강을 닮아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뻗어나갑니다. 그 일부는 뇌운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뇌운 계곡은 평창강 줄기가 S자로 굽이 돌면서 흐르는 폭이 넓은 골짜기인데요. 이 근처에 과거에는 물이 흘렀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구하도, 즉 옛 물길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뇌운리의 한 마을. 산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솟았고요. 집들이 그 원을 따라 산 밑으로 나열해 있죠. 이 산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용산이라고 불렸다는데요. 옛 강물은 용산 앞에서 가장 깊게 머물렀다가 산을 휘돌아 빠져나갔을 겁니다. 지금도 구하도 곳곳에는 물이 고인 습지가 발견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사가 쌓인 단구면은 지금 밭농사가 한창입니다. 퇴적된 토질이라 비옥하고 평탄하여 작물이 아주 잘 자라는 곳이죠. 사라진 물길과 새로 생겨난 물길이 한눈에 굽어 보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특히 평창의 땅에서는 변덕스러운 물길이 만드는 변화무쌍한 지형들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허리에 위치한 평창은 동네 구석구석 많은 물줄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폭우가 내려 물이 더욱 불어난 듯도 합니다. 보통 물안개는 주로 가을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실록이 푸르른 여름날 폭우 속의 더운 공기와 찬물이 만나니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자욱한 물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광경을 평창에서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열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만 놓고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맑게 해가 개인 날 다시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천 바닥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유유히 흐르던 물줄기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물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는 이곳을 마른 하천, 즉 건천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얗게 말라 있다가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린 직후에만 물줄기를 관찰할 수가 있는 곳이죠. 고생대에 퇴적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형 덕분에 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건천을 따라가다 보면 아직 지하로 내려가지 못한 물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평창은 물이 사라지기만 하는 땅은 아닙니다. 지하로 들어간 물은 어느 지점에서는 다시 지상으로 솟아오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용출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석회암지대 용출수는 용출량이 일정하고 수온의 변화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평창 계곡의 물줄기는 비가 내린 직후 생겨납니다. 하지만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질 덕분에 지하로 모두 흘러가 버리죠. 그렇게 지하에도 작은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줄기는 약한 지반의 틈을 타 다시 솟아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는 물이 사라졌다 해도 지하에 물줄기가 존재하기에 여전히 마른 천, 건천입니다. 겉으로 바짝 말라 보여도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유는 지하에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면 다시 이렇게 천을 이루죠. 용출수가 흘러나오는 계곡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신비한 푸른 빛깔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석회암이 녹아들어서 물빛이 이렇게 푸르다는군요. 그렇다면 이 푸른 물 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암갈색의 가로 줄무늬가 인상적인 요 녀석들은 연준모치입니다. 연준모치는 냉수성 어류로 물이 맑고 산소가 풍부하며 바닥에 자갈이 깔린 계곡에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대개 무리를 지어 활발히 움직이지만 수온에 굉장히 민감한 물고기입니다. 같은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에서도 수온이 차갑게 유지되는 일부 구간에만 서식하는 환경 지표종이기도 하죠. 평창과 같은 강원도 고지대의 하천에 서식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개체 수가 많지 않고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준모치는 환경부 기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창에는 계곡은 아니지만 계곡보다 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창군 대화면의 땀띠 공원입니다. 땀띠가 걸린 사람도 이곳에 물로 씻으면 땀띠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붙은 이름이죠. 땀띠 공원은 지하에서 나오는 냉천수로 유명한데요. 암석으로 형성된 청룡산 지하에서 발원하는 용출수로 늘 일정량의 샘물이 솟고요. 사시사철 섭씨 11도의 수온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발을 담그면 2, 3분을 채 못 견딜 만큼 물이 차갑다고 하니 여름 더위를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죠. 여름이 시원하기로 소문난 평창에서도 가장 서늘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 땀띠수가 마을 사람들의 천연 냉장고가 되어주었다고 하네요. 평창의 땅 곳곳에서 이런 용출수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평창군 상리, 싱그러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산자락 아래에 맑은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푸른 물이끼가 융단처럼 뒤덮인 돌무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옵니다. 석회 안반을 통과한 이 맑고 시원한 용출수를 평창 사람들은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물은 쓰임새에 따라 천혜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평창 사람들이 이 물을 활용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에서는 시원한 계곡물이 쏟아지고 지하에서 용출수가 솟아오르는 곳에는 조금 특별한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 높은 산 아래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르고 있는 걸까요? 힘이 어찌나 좋은지 그 물 위에서 펄떡이는 물고기가 지천입니다. 평창의 대표 먹거리 무지개송어입니다. 이 녀석은 우리나라 토착종은 아니죠. 북미 캘리포니아가 원산지로 로키 산맥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흐르는 강가에서 서식하는 종인데요. 양식을 위해 1965년 평창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녀석은 성어가 되면 붉은색으로 옆줄이 생기는데요. 비스듬히 보면 무지갯빛이 보여 무지개송어라고 부릅니다.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성장이 빠르고 번식력이 좋아 상품성도 뛰어나죠. 하지만 평창의 무지개송어가 인기인 이유는 그 맛에 있습니다. 무지개송어는 맑고 깨끗한 일급수에서 사는 냉수성 어종인데요. 회로 먹으면 윤기가 흐르는 선홍빛에 쫄깃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해 내수면 최고의 먹거리로 알려져 있죠. 이 모든 것이 평창의 지질 구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에 내린 비가 지하로 숨어들었다가 용출될 때까지 석회석을 수없이 통과해온 물은 정화되면서 청정수로 변하고요. 수온 역시 송어가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평창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무지개 송어를 키워내고 있지요. 동서로 정선과 횡성, 남북으로 영월과 홍천으로 둘러싸인 내륙, 강원도 평창. 그래서 옛사람들은 평창을 보고 하늘이 낮아 고개의 위가 겨우 석자에 지나지 않는 고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높은 고개에 어느 틈에서나 물이 솟구친다는 점이죠. 멀리서 하얗게 쏟아지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보이는군요. 정면에서 바라보니 산골짜기에 코끼리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군 기화리의 코끼리 바위입니다. 콧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줄기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폭포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 년 중 이 폭포를 볼 수 있는 날이 열흘도 채 안 되기 때문인데요. 마치 건천에 사라지는 물줄기와도 비슷하군요. 코끼리 바위의 용출수 역시 석회암지대로 이루어진 평창이기에 감상할 수 있는 장관입니다. 이 거대한 폭포가 평소에는 사라진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평창의 지질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땅속으로부터 퍼올리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고생대에 만들어진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상당 부분이 고생대 때는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성분이 풍부한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데요.
이 때문에 석회암 지대는 퇴적 과정에서 층리가 나타나고요. 지각 운동에 의해서 돌 사이에 틈인 전리가 생깁니다. 또 암석이 빗물에 깎이는 용식작용에 의한 구멍도 나타나는데요. 덕분에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드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산 줄기 곳곳에 새겨진 절묘한 조각들. 고생대 석회암이 오랜 시간 동안 빗물에 또 바람에 깎여 만들어졌습니다. 지질과 시간이 빚어낸 또 하나의 걸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절경을 뽐내고 발길 닿는 곳마다 신비로운 지질 현상을 선보이는 평창. 동강 줄기를 따라서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로 떠나봅니다. 동강과 백운산의 수려한 풍광 속에 오랜 세월 감춰졌던 땅속의 신비가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룡동굴인데요. 주변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를 타야만 접근이 가능한 석회동굴입니다. 동강의 수면 위 약 15m 지점에 자그마한 입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컴컴한 동굴에 잠시 조명이 켜지면 독특한 조각품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가 이 컴컴한 땅 밑에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은 걸까요? 어떤 건축가도 이보다 더 세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1976년 주민들이 발견한 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은 손때 묻지 않은 석회동굴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엎드리고 기어서 비좁은 틈을 힘겹게 통과하고 나면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동굴 생성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초대형 석순입니다. 석순은 동굴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 안에 녹아있던 석회물질이 동굴 바닥에 쌓여 만들어지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물방울이 떨어져야 이렇게 거대한 조각품이 완성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석순이기도 하지요. 이 석순은 아직 덜 자란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태가 조금 특이하군요. 기형 석순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재밌는 것은 석순의 끝자락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석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부처를 닮은 듯도 하고요. 동굴을 지키는 산신령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삼겹살 모양을 닮았다 해서 베이컨 시트라고 불리는 동굴 생성물입니다. 불투명한 유석의 색깔이 참 오묘합니다. 자연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은
여기에 잠시 조명을 비추면 조금 더 특별한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하죠. 동굴 천장에 마치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뭔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종류석인데요. 천장에 있던 물이 한 방울씩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지하수의 석회 성분이 남아 거꾸로 자라났습니다. 아래에서 자라는 석순과 만나면 하나의 기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를 석주라고 합니다. 동굴 천장에 거뭇거뭇한 물질들은 박쥐의 흔적입니다. 동굴 속 생물들은 이 박쥐의 배설물을 통해 유용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빗물이 스며든 땅 아래에 이렇게 엄청난 절경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땅, 평창.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평창군 미탄면 최남단 제치산에는 고마루 카레스트라는 별칭을 가진 독특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산천 마을 중에서도 가장 오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예부터 고마루라고 불렀고요. 카르스트는 석회암지대에 이루어진 석회 동굴과 구덩이 모양으로 움푹 파인 돌리네가 합쳐진 우발레 등의 독특한 지형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창의 땅은 카르스트 지형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석회암 지층이 내려앉은 돌리네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분지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일찍이 화전민이 유입돼 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곳이죠. 한국 전쟁 때도 지대가 높은 이곳 사람들은 평온하기 그지없는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귀한 생물종들이 많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 이외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마루는 석회암지대이고 물빠짐이 좋다 보니 밭농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흙의 색깔이 상당히 붉습니다. 테라로사라고 부르는 이 흙은 석회암 풍화토입니다.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내리고 나면 남은 토양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붉은색을 띠게 되죠. 유기물이 풍부해 비옥한 테라로사 토양에서는 작물도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철은 고마루의 온갖 작물들이 기지개를 펴는 시기입니다. 워낙 물빠짐이 좋은 땅이다 보니 이렇게 비가 흠뻑 내려야 작물들도 그동안 묵은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요. 콩잎의 푸른 빛이 더욱 진해지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내린 빗물은 대부분이 땅속으로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지하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을 타고 다시 물줄기를 만들죠. 이 물줄기들은 동굴의 멋진 조각들을 만들기도 하고 언젠가 다시 땅을 뚫고 올라가 평창의 대지를 적시는 용출수가 될 것입니다. 가끔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테라로사가 땅속으로 흘러들어 동굴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대로 또 하나의 동굴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자연은 이렇게 모든 곳에 자신의 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남긴 흔적 위에 이렇게 또 무성하게 작물들이 자라납니다. 사실 석회암은 자연 상태에서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카르스트 지형도 흔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층이 넓고 깊어야 하고요. 강수량이 풍부해야 하며 지하수의 순환이 원활한 곳에만 카르스트 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창이 카르스트 지형의 교과서라 불리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이런 평창의 땅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개간해서 거대한 밭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청옥산 해발 1200m, 고지대에 위치한 600마지기는 화전민들이 거친 땅을 개간하고 경작 면적을 늘려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마지기는 종자 한 마를 뿌릴 수 있는 땅으로 300평, 그러니까 약 1000제곱미터쯤 됩니다. 그러니 600마지기는 축구장 80개가 조금 넘는 넓이의 드넓은 들판인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아리랑 중 원형에 가장 가깝다는 평창 아라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600마지기 퍽퍽 무너져 육지가 평지가 되더라도 청옥산에 정든 것만큼 변치 맙시다. 600마지기 일원에서 화전민들이 터를 일구며 불려왔다는 평창 아라리는 그 옛날 선비들이 청옥산 성마령을 넘으며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창에는 카르스트 지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평창군 미탄면 율칠이 돈너미 마을이 바로 그곳이죠. 평지보다 높게 두드러진 땅, 돈대처럼 높은 산 위에 있어서 돈너미 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움푹 패인 돌리네가 산 정상 이곳저곳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고마루만큼이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자라고 있고요.
지질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아 고생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터를 일구고 살았지만 현재는 몇 가구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서 지형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독특한 저수시설인데요. 물빠짐이 워낙 좋은 땅이라 도포를 깔고 빗물을 받지 않으면 이만한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조상들의 지혜이기도 하죠.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옥수수는 이 마을 대표 작물입니다. 벌들이 부지런히 꽃가루를 모으는 것을 보니 올해 이곳 옥수수 농사는 풍년이 아닐까요? 밭에서 나는 모든 작물은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옥수수 알은 사람이 먹고 이 남은 대는 소요물로 쓴다는군요. 병풍처럼 둘러싼 산들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비옥한 토양에 햇살마저 부드러운 땅. 사람과 동식물이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봅니다.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는 오래된 땅. 하지만 지하에서는 5억 년 전 강원도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는 지질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순식간에 물길을 지우고 하루아침에 거대한 폭포가 생겨나기도 하죠. 인간과 동식물이 더불어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 이곳이 바로 강원도 평창입니다.